정부가 오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빚 갚을 능력을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능력이 되는 만큼만 돈을 빌려주겠다는 내용인데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커지다 보니 결국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을 정도로 현재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한 상태인가요? 네, 정부는 가계부채가 우리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소득 대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가계부채는 매달 7조 원에서 8조 원씩 증가할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빠르고요. 이미 1,1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달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8%에서 3%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가 가계부채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지난해 8월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와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를 완화했죠. 그때부터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금리가 1%대로 떨어지기까지 하자 가계부채가 폭증하게 된 것이죠. 네, 크게 부동산 규제의 완화나 그리고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급증의 가장 큰 이유로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네, 우선 빚을 깐깐하게 내주고 돌려받을 때 나눠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담보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대출 심사가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하는 소득 자료를 강도 높게 심사를 해서 상환 능력을 파악을 하겠다는 건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로 심사를 한다고 하고요. 상환 부담이 큰 주택담보대출은 분할 상환을 유도합니다. 소득 수준이나 주택 가격에 비해 대출 금액이 클 때는 일정 수준 초과분을 분할 상환으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또 신규 대출 때 거치 기간은 3년에서 5년이었는데 이것을 1년 이내로 줄이고 기존 대출의 대출 조건을 바꿀 때 분할 상환으로 바꾸도록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확실히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네. 소득 증빙을 강화하게 되면 확실히 자영업자들은 더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전보다 대출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우선 이 대책은 신규 대출에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는 안도 마련을 했고요. 긴급 자금이라든지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은행이 예외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된다기보다는 은행 내부의 심사 단계를 좀 더 까다롭게 만들고 분할 상환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이라든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주택담보대출이 강화되는 만큼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게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고 그 전까지 금융기관별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할 테고 그래서 당장 정확한 예측을 내놓기도 어렵고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이 가계부채 대책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우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연아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지금 워낙 시장이 좋기 때문에 가계부채 대책 때문에 시장이 바뀌거나 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단기적으로 위축시킬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을 확보하는 문제다라고 했고요. KB국민은행의 박원가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시장의 반응은 우선은 지켜보자라는 눈치 보기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114의 함영진 리서치 센터장은 담보대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대책 시행 전에 대출을 미리 받으려고 하면서 연내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 같다면서 가처분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또 고가주택이나 강남 재건축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면서 이쪽 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 또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좀 느슨한 제2금융권의 비주택 대출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올 9월부터 상호금융권의 토지 상가 담보대출 때 담보 인정 한도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담보물 평가가 부풀려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상호금융의 부동산 대출과 감정평가 담당 업무를 분리해서 담보평가의 객관성도 더욱 높이고 담보 인정 최저 최고 한도를 현재 60에서 80%에서 50
40에서 80%로 최저 한도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향후 최고 한도는 70%로 더 내리고 최저 한도도 단계적으로 계속 내린다고 합니다. 제2금융권의 대출도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또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출이 빠르게 늘면 대출 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양한당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